부자처럼 보일 것인가, 진짜 부자로 살 것인가, 부의 추월 차선.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부자책이란 부자책은 다 다뤘었죠. 네. 아무래도 저희 또래가 가질 수 있는 관심사 중에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돈 어떻게 부리고 쓰고 또 불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 책을 많이 다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부의 추월차선을 다루지 않았나. 그러게요. 이걸 할 법도 한데 한 네. 번도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부의로 네. 시작하는 책들을 좀 리뷰를 안 한 것이 있다면 해보자. 네. 어쩌면 재테크 혹은 자기계발계의 고전이죠. 네. 네, 오늘 다룰 책은 부의 추월차선 MJ 드마코 작가님의 책입니다. 네. 이 책이 2011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아, 2011년에 나왔던 거예요? 네, 미국에서? 이제 10년이 되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꾸준한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는 네. 책이잖아요. 저희 2013년 국내에서는 네. 13년 초판 네. 나왔죠. 저희가 그때 그러니까요.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약간 거의 자가 출판처럼 나왔던 책인데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화제가 되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했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말 대세책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게 지난주 갔더니 경영경제 1등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다시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순위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 저도 제 책이 나왔으니까 순위 하나로 가잖아요. 네. 제가 4위인데 이게 1등에 있더라고요. 이거 뭐야, 내가 지금 10년 전에 나온 책이 다 빌리고 막 이런 생각했었죠. 그렇죠. 갑자기 왜 다시 네. 주목받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 누가 아마 언급을 또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계속 언급이 되는 책이죠. 네. 영향력 있는 분 누군가가 네. 이 책이 다시 봐도 좋더라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이 책을 좀 깔려고요. 네. 이게 읽을만한 책이 아니라는 거 한번 까보려고 제가 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30대 때 이 책을 읽었고 40대 지금 돼서 다시 읽어봤을 때 느낌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네.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책이 사실 그 처음 한국에 들여왔을 때 욕도 되게 많이 쓰여져 있었대요. 요즘에도 그 인플루언서 중에 굉장히 욕을 많이 하시는 그 미국의 인플루언서가 계신데 네. 이분도 정말 거친게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걸 좀 부드럽게 풀어 쓰는데 네. 이런 어감을 살리면서 어떻게 부드럽게 풀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날 것 그대로 썼구나. 네, 진짜 제가 다시 읽어도 네. 그냥 뼈 때리는 그 말투 있잖아요. 그런 말로 점철이 돼 있고 좀 정신을 한번 왜 이렇게 찬물 아이스버킷처럼 한번 빡 해서 정신 차리고 싶은 사람이 책 읽고 싶은 책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느낀 부분이 이제 챕터 제목에서도 조금 드러나는 네. 게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좀 강력한 말 안 쓰는데 아예 제목 자체가 네.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란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렬한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적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화된 표현이다. 그쵸.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꾸준한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냐 생각해 보면 네. 너희가 계속 일을 하고 꾸준히 모으고 굴리면 언젠간 부자로 살 수 있다. 여러분의 노후는 괜찮다. 이런 책이 아니고 그런 노년은 필요 없다. 다 늙어서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필요 없다. 5년 안에 여러분이 즐길 수 있고 건강할 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제목 자체가 부의 추월 차선이죠. 그래서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 하지만 쉽다는 뜻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그거 아니에요? 노세 젊어세 그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사실 읽다 보면은 네. 정말 피 터지게 일해야 그걸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네. 네. 아니, 그게 주제인데 네. 사람들이 그냥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리 책의 벌어서 리스크가 네. 그거예요. 그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네. 이 책의 이제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거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머릿말 잘 썼습니다. 굉장히 잘 썼고요. 저축, 무조건적인 절약, 8%의 주식 수익률 이걸로 부자 된다라고 일반적인 재테크 책에는 써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던지고요. 네. 지금 부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라, 버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두 가지인데 두 개가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테크 책을 다 뒤집어 까는 것들이죠. 네.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유명한 재테크 책도 깝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아빠, 네. 가난한 아빠도 깝니다. 아니, 대놓고 그냥 네. 반발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무튼 네. 그 얘기도 해볼 텐데, 근데 이 목차만 보시더라도 이 책의 구조를 알고 들어가면 되는데 네. 읽고 나면은 우리가 꽂히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하자. 5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년 안에 부자가 돼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중간에 있는 대단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차를 설명드린 이유는 그걸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8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1장은 부자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년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50년. 너무 길다. 예, 거의 늙어 죽을 때가 돼서 부자가 돼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체력 좋을 때 놀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장까지만 읽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1장이 아니라 2장이에요. 2장까지도 사람들이 대부분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서평을 올렸더니 사놓고 안 읽었어요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야. 제 생각에는 아마 프롤로그까지 머릿말 프롤로그 있고 1장까지 읽은 다음부터 안 읽은 거야. 2장이 핵심이거든요. 2장이 뭐냐면은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착한다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책의 주제가 그건데. 그러게. 이 부의 추월차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얘기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심지어는 인플루언서도 이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신기하게. 이 2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1장처럼 하기 위해서는 2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 4, 5장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3가지 부류가 나오죠. 네. 3장에서는 인도를 가는 사람들. 인도를 걷는 사람들. 네, 인도를 걷는 사람들. 가난한 분들. 아까 이제 오자마자 드리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서행차처럼 가고 있다가 최근에 NFT가 안 돼서 인도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첫 마디였어. 인도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도에 대한 얘기들 아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행차선. 그리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자 갈 수 있는 추월차선이 뭔지를 3장, 4장, 5장 한 장 한 장 공들여 쓰고 있는데요. 이게 5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도가 뭐고 서행차선이 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도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요. 서행차선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책에 분명히 나오는데 사람들은 추월차선 5장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장 인도하고 4장 서행차선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돈 벌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들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5장까지 간 다음에 8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장이 뭐냐면은 지금 당신의 인생 운전대를 잡아라거든요. 대부분 월급장애들은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나 오너가 잡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깨워주려고 하는 장이 결국은 6장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7장은 네가 하기만 하면 노력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이런 길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던 뭐든 돈 벌 길은. 그래서 7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돈 벌 길을 안내해주고 있고요. 8장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노사님께서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막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사업적인 아이템이 태어나면서 이거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했어야 되는 대로 끝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고 길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다 실행을 안 했어요. 맞아요. 8번이 뭐냐면 결국은 당신의 실행력이 당신의 최고 속도인데 속도라고 하는 것들의 같은 의미는 실행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1장부터 8장까지 굉장히 완벽한 짜임새로 짜여 있는데 8장이 일단 안 돼.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완벽하게 세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도 나오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완성도를 높여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 책에 1장부터 8장까지의 목차만 제대로 확인하고 이 모든 분야를 읽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좋은 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까지만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들을 하고 있고 8장까지 가는 이 로직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이 책은 정말 나쁜 책이 되고요. 엉뚱한 환상만 주는 책이기 때문에 솔직히 작가도요. 운이 좋아서 엑시트한 것이지 엑시트한 걸로 부자된 게 아니에요. 책 다 한 것이었거든요. 이걸로 계속 책을 팔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고 계속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책에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엑시트에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것들을 그대로 몸소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작가가 바로 MJ 드마코라는 얘기고 이게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것들을 알고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에서 MJ 드마코는 자신은 그런 그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부자된 작가가 아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당착이죠.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이걸로 돈을 벌고 한국에서도 지금 얼마나 벌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게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 작가의 주장으로는 37세에 나는 사업체를 팔고 정말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라고 생각할 정도의 돈을 벌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신체적 자본 없이, 그러니까 나는 뭐 야구 선수처럼 정말 운동을 잘하거나 정말 뭐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면은 정말 부의 차선보다 더 높은 어떤 유니콘의 차선을 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면 연예인이 될 정도의 그쵸? 재능을 갖고 있거나 정말 블랙핑크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너무 어렵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름다운 외모적 자산 혹은 뭐 스포츠를 잘하는 신체적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혹해서 읽기 시작한 거죠. 그 공식은 아까 이제 목차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와 서행 차선과 추월 차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걷고 있는지 1번 지도가 있고 그 지도에는 인도와 서행 차선과 추월 차선이 있고 이제 그 위를 이제 걷거나 아니면 차량이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 자신이에요. 3번은 길인데 이게 직업의 길을 갈 것인가 사업의 길을 갈 것인가가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4번째는 속도예요.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자 능력, 이게 얼마나 빠른가, 그리고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속도. 그래서 지도, 차량, 길, 속도,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자가 되는 공식이에요. 네. 대부분의 이 책을 짚고 읽기 시작하는 분들은 서행 차선을 지금 달리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인도에서 좀 이 상황을 좀 극복하고 싶다. 인도를 열심히 걷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길이 벗어나지지가 않는다. 나도 좀 추월 차선을 달리고 싶다. 이런 니즈를 가진 분들이 이 책을 딱 집어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 책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네. 인도와 서행 차선과 추월 차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좀 그 금융적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것보다 더 쓰는 사람, 정말 다 쓰고 다 과시하고 그렇게 해도 난 영원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도를 걷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말이 나왔는데요. 미숙한 돈 관리 능력을 더 많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돈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고요. 인도는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난이 지금 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냥 절대적인 가난이 있고 상대적인 가난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것도 구분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로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것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서도 인도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맞아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진짜 부자들은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한번 그분들을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의 3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이제 가족, 신체, 자유라는 게 나와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족 포함해서 내 친구, 내 지인들까지 다 포함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지, 만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대인관계들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그건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건강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많이 문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찍 젊었을 때 부자가 되자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 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있을 때까지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30년이든 50년이든 상관없어. 근데 보통 거의 늙고 죽을 때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시간은 그런 의미의 시간, 신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유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원할 때 놀러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일을 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인 관계도 좋고 가족 관계도 좋으면서 신체도 건강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일 텐데, 실제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인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도 부자가 아닌 이유가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와. 이건 부자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이 부의 초월차선이 굉장히 돈만 밝히는 책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분이 정의한 부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래요. 깊어요. 의미가 맞아. 깊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자가 정말 관계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영향력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피트니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건강하고 정말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어떤 능력 있는 몸이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자유가 있는가, 시간적인 자유, 무언가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가. 그래서 드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다라는 멘트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제가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도 부분에서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은 자유와 건강 그리고 선택권을 잃게 된대요. 근데 대부분 지금 최근에 코인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혹은 주식 때문에 돈을 버신 분들이 이걸 했어요. 즉각적인 만족으로 돈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차 바꾸고 뭐 이런 거, 골프 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전에 한 클라이언트랑 이제 뭐 미팅을 하면서 골프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연구한 논문들을 이제 결과도 주고 받았는데 감소해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골프장이 최근에 매출이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에 못 가기 때문이도 있지만 2030 유저들이 많이 증가했대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증가를 했는데 이분들의 수요가 이제 급감한대요. 왜?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한번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남자분들은 안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18호를 돌게 되면은 나인홀을 한번 돌고 옷을 갈아입는데요. 2번 온 것처럼 보이려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인데, 이런 수가 급감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가난이고 인도의 길인 거예요. 갑자기 뭐가 번뜩 생각나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렇게 아내 생일이라서 호캉스를 갔다 왔는데 망고빙수를 시켰어요. 망고빙수 비싼데. 겁나 비싸요. 84,000원인가? 맞아. 호텔권 그래. 미친 거 아니야? 나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시켰는데 인스타 한번 올리겠다고 그걸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맛은 있더라. 맛은 있는데 맛있죠. 도저히 8만 원 이상 주고 사서 먹을 가격은 아닌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그놈의 인스타가 뭔지 그래 뭐 한 번인데 그리고 생일인데 샀단 말이죠. 근데 다시는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한번 사서 먹어보고 올렸으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네요. 골프장도.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가짜 부는 진짜 부를 파괴한다. 벤츠 판매 대리점에서 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해도 자유를 잡히는 것은 가능하다. 사람들은 부의 상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자유는 잃었다. 자유를 잃으면 진정한 부의 기반이 되는 다른 요소, 건강과 관계마저 좀먹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왜 보통 우리 차 사면 거나 집 사면 이제 회사 30년 더 다녀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고, 특히나 또 이제 뭐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갔거나 하면 갑자기 나한테 월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큰 돈이 생기죠.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서 영원히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그래도 내가 출근하는데 백 하나는 좋은 거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자기 어떤 수입보다 훨씬 큰 지출들을 계속 감행해 나가면서 빚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의 자유와 관계는 좀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간단히 면치 못할 거라고 나오거든요. 뜨끔해. 근데 이 책 잘못 읽은 사람은 이게 인생 한 방을 노리라고 하는 책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책을 써 있단 말이에요. 꼼꼼히 읽게 보면. 그래서 이제 실제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행운은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들이고, 행운이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진 과정 때문에 행운이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이 과정,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자고 하는 게 이분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실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 방을 노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짚지 못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에 뭐 29세에 300억에 뭐 무슨 뭐를 넘겨, 사업체 넘겨, 뭐 엑시트 해, 뭐 이런 기사가 뜨면 와 대박 났네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쉽게 하나하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회사나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운, 누가 봤을 때 와 행운이네 이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많이 비싸게 팔았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거친 괴로움과 그 시간과 피땀 눈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맞아요. 그 부분은
신문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본인도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오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비난, 시기 질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한 줄로 정리해 보면은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그분들이 다 인도에 있는 분들이에요. 부자처럼 보이는. 진짜 부자들은 인스타그램을 안 올립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또 다시 읽었는데도 이거 되게 좋다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나라고 이렇게, 이걸 내가 만약에 여행을, 내가 이번에 뉴욕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가도 되나라고 따져본다면 그건 당신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지금 벤츠를 예. 이 급을 사고 싶은데 이거 지금 내가 살만한가?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당신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이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현금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관계없이 지출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감당할 능력이 되는 것이다. 네. 제가 이 부의 추월차선 다시 읽고 느낀 거는, 저한테 무의식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많이 준 책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예쁜 게 좋고 막 이랬음직한 어린 시절에 이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도 내가 충분히 정말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가볍게 지갑 하나 사러 샤넬 가야겠다 이렇게 그냥 해서 하나 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샤넬을 사서 몇 개월 할부를 해서 이걸 꼭 갖고 말 거야. 월급에 한 조금만 굶으면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뭐 차를 사도, 차는 일단 지금은 굴러다니면 돼, 이런 식의 차를 사지만 나중에 좋은 차를 살 수 있다면 뭐 좋은 차도 그냥 되게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면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반대로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예전에 이게 2013년도에 한국에 나왔잖아요. 그게 한 14, 15년도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로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맞아. 내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한다는 건 내가 이걸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크게 뭐 어때서 내가 좋은 거 조금 더 빨리 누려보고 좀 몸 팔팔하고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경험하고 있는 게 더 남는 거 아닌가? 나중에 나이 먹고 고생해서 이렇게 막 힘들 때 막 부자가 되면 뭐해?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됐는데, 그래서 좀 카드라는 좋은 게 있잖아요. 할부라는 좋은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경험은 좀 먼저 해보고, 그게 빚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경험해보면 이제 이게 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좋은 걸 내가 경험해보고, 이 좋은 거를 더 갖기 위해서 난 더 열심히 살 거야. 뭐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인도고 서행차선인 거예요. 아, 서행차선이에요? 네. 왜냐면은 서행차선이구나. 인도는요, 재무 개념이 전혀 없어. 그다음에 불안한 거지. 근데 이제 서행차선부터는 이제 재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의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지를 감안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따져요. 그래서 이제 따지는데 그것들이 정말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냥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평범한 사회라고 하는 서행차선인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과 지금 내가 달라진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해보기도 해주는 책? 그래서 좀, 또 재밌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썼어요. 왜냐하면 다시 읽어보고 좀 너무 짜임새가 있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 맞아. 그러면서 이게 철학도 있고 행동 방법도 있고 깊이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하게 해석들을 하고 엉뚱하게 또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치가 많이 읽긴 했는데 이 갖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읽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강하니까 이제 그 포인트를 딱 뽑아갖고 이렇게 하면 추월차선을 탈 수 있습니다를 아마 대부분이 강조하지 않았나.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었죠. 뭐 정책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뭘 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부의 큰 반감을 가지고 맨날 비난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변화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히치하이커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왜 나 안 태워줘? 막 이러면서 네가 태워줄 만한 열받아서 막 네네.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다.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남 탓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정부한테 그럴 힘을 내주지 않는 이상 난 피해자가 되지 않는 거야.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라는 얘기죠. 그치, 정책을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 수도 있고. 루사님이 요 말했던 요 부분들 저는 이게 결론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인도로 갈 건가 서행차선 갈 건가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내 피해자를 만든 것들이거든.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들인데 내가 운전수만 되면 되는데 운전대를 정부에 맡기다 보니까 내가 늘 피해자처럼 생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다. 부의 추월차선이 되게 좀 오래된 책인데 좀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어도 뭔가 좀 되새기는 맛이 있는 그런 책이더라.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인도와 서행차선, 추월차선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좀 인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게 어떤 삶인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2부에서는 이제 서행차선과 그렇다면 추월차선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부의 추월차선. 네,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에는 공식이 있다. 그리고 그 공식의 첫 번째에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는 인도를 걷는 사람, 서행차선, 그리고 추월차선이 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저희가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인도를 했습니다. 걷는 인도를 이야기. 걷는 네. 사람들. 이제 2부에서는 서행차선과 추월차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행차선은 어쩌면 평범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그리고 그 일부는 저축하고 아껴 쓰고 그리고 돈 잘 굴리고 그리고 능력 그냥 계속 키워가면서 내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가라고 MJ 드마코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에 아예 정의를 해줬어요. 이제 평범하다는 것은 이제 현대판 노예라는 그 챕터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서행차선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평범한 거냐 이런 거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 후에 8시간 일하는 거. 9 to 6의 삶은 평범한 거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의 노예가 되는 거. 이것도 평범한 거고. 월급의 10%를 저축하고 그 짓을 50년간 계속하는 거. 대부분 이렇게 복리의 뭐 효과를 누려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평범한 거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 평범한 거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 이것도 평범한 거다. 근데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믿고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만족을 또 해.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죠. 저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추월차선을 가는 사람은 이 서행차선을 가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막 그런 구조적인 답답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렇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것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재테크 교육이나 이런 거 학교 교육에 공교육에 넣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이 그 사업체를 운영하게끔 그 일해준 사람들이 누군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들고 여왕개미를 위해서는 일개미가 필요하다. 이제 서행차선은 일개미라는 뜻인 거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기에 니들이 있다. 서행차선이 있기에 추월차선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써있잖아요. 책 제목이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부자들이 이거를 유지하려면 이 서행차선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아야 되거든요. 정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죠. 그래서 임원에게 돈을 아주 많이 주는 이유가 이제 그 개미들의 꿈을 그래도 심어줘야 오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어준다고 하잖아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월급을 주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MJ 드마코는. 그래서 서행차선을 걷는 자,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 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올 그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오늘을 희생하는 거죠. 네. 근데 좀 예전에 그 추월차선을 읽었을 때는 네. 저도 되게 다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읽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빨리 어떻게 하면 추월차선을 탈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추월차선 얘기는 이따가 좀 하겠지만 5가지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럼 빨리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해서 이게 가져야 될 어떤 재능, 능력, 기본 소양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추월 차선으로 갑자기 내가 타겠다 그러면 사고가 난단 말이죠. 사고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말하는 추월 차선의 공식이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내가 실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잘못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러면 이게 추월 차선을 타려다가 인도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한번 잘못 투자를 하면. 근데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그때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무조건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무작정 투자를 하고 거기다라고 이제 올인을 했지만 거기에서 물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 실패로 인해서 인도로 내려앉은 사람도 많다.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인의 성향이 서행 차선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반드시 추월 차선을 타서만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물론 빨리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들어서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좀 노년에 부자 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고. 그리고 자기가 일이 되게 재밌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난 여기 만족할 수도 있고 월급 진짜 많이 받고 그래서 늙을 때 준비되고 그럼 난 거기 그 삶에 만족해 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데 맹비난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러면서. 아니요 그렇게 맹비난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절대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마인드의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미들이 필요해서 부자들이 그렇게 고용을 하는 것들인데 그건 알고 하는 것들이고 서행 차선을 벗어나는 비밀의 출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성이고요. 명성으로 돈을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회사의 경영진이 되는 거래요. 예. 그것도 이 서행 차선을 벗어나는 출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들 열심히 살다 보면은 임원도 되는 것도 사장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결국은 이게 단기간에 5년 만에 부자가 되라 그런 주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서행 차선에 출구가 있다는 것들이고 바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과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월 차선과 서행 차선은 저는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떤 것들인지는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예. 저는 맹비난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은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이름의 사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직업으로 재무계획을 세우는 게 한심한 이유 1, 2, 3, 4, 5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거래는 곧 인생 거래다. 당신이 한 달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 바치는 거는 당신의 인생을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심한 이유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가 직업을 하고 있고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일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사업체를 사서 이 사업을 하다가 팔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심하게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수한 직업이 우리에게 특수한 이득을 주기 때문에 이 직업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추월 차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좀 뭐랄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사실 MJ 드마코 본인도 사실은 그 서행 차선을 걷던 사람이에요. 처음엔 인도를 걷다가 그쵸. 열심히 개발자로서 개발을 하고 내가 웹사이트를 운영할 때 그 즈음에는 서행 차선을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코딩하고 웹사이트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런 데 몸을 바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없이 자기가 추월 차선을 탄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맹비난한다는 거는 저는 뭐랄까 좀 의도가 있다. 이 책에서 좀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다. 그거는 좀 내가 강렬하게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깨치는 말을 함으로써 이 책을 좀 더 잘 팔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서행 차선이라는 과정 없이 추월 차선으로 갈 수는 없다. 일반인들은 누가 물려받는 거 없이 어떻게 가? 내가 뭔가 기반이 있어야 뭘 그걸 갖고 뭐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추월사선 탈 때 5가지 얘기하는 게 임대 시스템을 만들어라. 투자할 돈이 있어야 임대 시스템을 만들지. 그걸 어떻게 만들 거야? 서행차선에서 달려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다 알게 되면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비판한 게 아니라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화두를 던져놓은 다음에 저축을 또 하라고 해. 네. 종잣돈이 있어요, 투자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1장부터 8장까지 설명드린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가지, 그러니까 부가 되는 공식, 아까 로사니까 설명해 주신 네 가지가 있어요. 지도가 인도가 있고 서행차선이 있고 추월차선이 있고,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이 뭐냐면은 6장이 차량이고, 7장이 길이고, 8장이 속도예요.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운전대를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을 갔던 사업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차에 운전을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직장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갖고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분명히 임원이 될 수 있어. 회사에서 난 뼈를 묻을 거야. 이것도 저는 부의 추사서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MB예요, MB. 이명박. 사원에서 회장까지 10몇 년 만에 갔어요. 회장에서 대통령까지. 네. 아니, 직장이 친한데 옛날이니까 가능했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MB는 지금 해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운전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머리에 총알이 되는데도 끝까지 금고를 지키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것은 이 서행차선에서는 내가 운전대를 쥐고 갈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운전대가 없게 되면은 계속 내가 당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일인데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쉬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주말을 주는 이유는 주중에 열심히 일하라고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그렇죠. 주말에 소비가 일어나야 주중에 또 이제 매출이.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부자라고 믿었던 그 부자의 길들이 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뮤추얼 펀드, 그 퇴직연금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데 시간에다가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하는 공식은 돈은 모이지 않는다라고 아예 지정을 해버리고 있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통 호객 행위들을 하거든요. 금융권에서. 결국은 시간은 내가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원동력이 되어야지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행위는 그건 실패한 것들이고 그건 진짜 인도나 서행차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아까 좀 얘기하다가 좀 끝에 말씀 못 드린 거는 그 서행차선을 그냥 맹비난하려는 목적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네. 일단 자기도 그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 서행차선에 정말 나는 이제 추월차선을 갈아타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적인 것들도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코스를 계속 타서 끝장을 보든가 사장 회장이 되든가 아니면 명성을 쌓아서 다른 길을 타든가 추월차선을 타든가 이런 좀 다른 길을 좀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추월차선을 타려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게 빠숑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신 뭐 펀드 같은 거 내가 내 시간을 돈으로 바꿔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빨리 버려라 그 얘기를 좀 해준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학력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력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석박사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게 되면 내가 부의 추월차선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부의 추월차선을 가기 위한 투자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쓰여지는 시간이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학력을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부의 추월차선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해주고 있죠. 저는 오히려 이런 포인트랄까, 그러니까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른 길들은 굉장히 좀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의 추월차선에 대한 뭐랄까 깨끗한 그 논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전 오히려 배울 점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서행차선에도 가치가 있고 인도는 뭐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흐릿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쩌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가치들과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추월차선을 되게 거기로 가기 위해서 논점을 굉장히 뾰족하게 모아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좀 이런 마케팅 셀링 포인트를 꽉 잡아서 비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가는 것들도 좀 배울 점이 아닌가. 네. 그래도 전 되게 좋았던 거는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직장이 전부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직장이 전부였던 사람. 그리고 그게 이제 내 인생의 목적지였어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벌어서 차근차근 저축해서 그걸 모아갖고 노년에 편해야지.가 이제 목적이었는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거를 좀 깨쳐준 책이기도 해요. 저에게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길 말고 더 빨리 다른 길을 탈 수 있게끔 안내해준 어떤 보면 좀 인생의 좀 목적지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좀 알려준 책. 그래서 맞아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책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리고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초월 차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요. 재테크 입문하는 분들이 읽는 그런 이게 뭔가 첫 번째 만나는 책인데 네. 저에게도 내가 수입이 나쁘지 않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팔아서 살 수는 없겠구나. 나는 뭔가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한 디자이너가 방에서 읽다가 정말 이제 투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크게 마음을 먹게 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인도랑 서행 차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8장까지 다 읽고 나면은 인도나 서행 차선 챕터들을 더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거리가 거기 있거든. 이게 굉장히 순환 구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대단한 책인 게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도와 서행 차선에 돈을 벌어야 돼요. 좀 무섭고 슬프기도 한데. 네. 이게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네, 그럼 우리 추월 차선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빠르게 부자 되기 위한 사고방식은 따로 있다. 추월 차선이란 무엇인가? 네 가지 이제 성격이 있는데요.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유명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뭐 유통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도 영향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입니다. 당신 소유의 사업이나 자영업 그리고 기업 갖고 있는 거.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이게 제가 이거를 물음표를 해놨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추월 차선은 복합적인 신념과 프로세스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진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다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음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꼼꼼히 읽었네. 그리고 4번 빠른 부형성. 추월 차선은 중산층의 한계를 뛰어넘고 빠르게 큰 돈을 버는 과정이다. 말하자면 이제 추월 차선을 달린 사람이 누구냐. 네. 새로운 기계를 발명한 발명가. 혹은 앱을 만들어서 뭐 5만 건의 판매를 올려가지고 엑시트한 사람, 그리고 블로그를 제약회사에 판 남자. 이게 아무래도 10년 전이다 보니까 뭐 신사임당 같은 분도 이번에 봤죠. 유튜브를 판다는 개념을 사실 유튜브를 엑시트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개념인데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이거 추월 차선을 제대로 탄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크림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운동화, 예쁜 운동화를 파는 곳인데 약간 프리미엄이나 한정판 뭐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 파는 그런 사이트. 운동화나 이런 패션 용품을 파는 곳인데 그런 것도 사실 운동화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 그냥 커뮤니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 뭐 무신사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부의 추월 차선을 탄 거죠. 그래서 빠르게 부자 되는 길은 부의 과정을 산업화하는 동시에 시스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목돈을 번 방법이 본인도 사업을 한 거잖아요. 인터넷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엑시트를 하면서 이제 목돈을 쥐었고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뭔가 다른 뭐 임대 사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뭐 투자가 됐든 또 다른 사업이 됐든 그게 자본금이 돼서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부자의 길로 들어선 거니까 사실 근데 아무것도 이제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이제 누구나 다 나중에 노년을 걱정하면서 내가 퇴사하면 뭘 할까 생각을 하면서 다들 사업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제 주로 자영업을 생각을 할 텐데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건 이제 뭐 요식업, 치킨집, 떡볶이집, 뭐 이런 거, PC방 이렇게 좀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전문 지식 없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큰 진입 장벽이 있지 않은 것들을 주로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 아이템이 대박이 터져서 엑시트를 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적다, 많진 않다. 매우 드문 일일 것 같아요.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공식인데 그렇죠.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알고 이것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들이고 드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업은 아니고 그냥 자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들이 이 책의 주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빠르게 부자가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쉽게 부자 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자꾸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네. 것들이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직장 같은 사업 말고 사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발생하는 수익 갖고 어디다가 에셋 파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번 돈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부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부증식 촉진제는 사업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래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것을 갖고 투자한 쪽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돈도 또 부자가 되는데 작용도 되고 그걸로 또 재투자하는 것들도 자산이 올라가니까 또 부자가 돼서 그래서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죠. 오히려 흥미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 돈으로 또 이제 더 큰 돈을 버는 이야기. 네. 이제 뭔가 좀 아는 얘기여가지고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만 해도 직장 소득이 전부였으니까 맞아요. 그 외적으로 뭔가를 내가 돈 벌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 맞아요. 당시에는 내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번다가 좀 당연했고 근데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를 좀 안내를 해주는 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박한 내용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누구나 원하는 건 내가 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일을 해서 자연스럽게 매달 월세가 됐든 뭐 다른 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따박따박 쌓이는 걸 원하잖아요. 패시브 인컴을 쌓길 바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 짚어줬다는 건 좀 대단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고 이 구조 자체를 네. 일깨워준 거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얘기를 해줬잖아요. 솔직히 여기 진짜 이게 맞거든요. 부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정리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굳이 얘기할 전제가 없었는데 이분은 이걸 정리함으로써 아마 더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이분도 정리하면서 이 원리를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아서 정리한 것보다는 정리하면서 알게 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추월차선의 맨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요. 돈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영역의 법칙인데 전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돈을 버는지 아는데 시스템도 돈을 많이 버는 시스템이 있고 적게 버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수백만 달러를 벌려고 하면은 규모가 커야 되고 중요도가 높은 방식인데 수백만 명한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거나 더 영향이 커야 돼.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시스템으로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돈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것들도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후 얘기들이 이제 또 이후에 펼쳐지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을 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냐. 그래서 여기서 5가지 부의 추월 차선 사업의 씨앗. 네, 돈이 열리는 나무를 심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임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은 대표적인 임대 시스템이고 여전히 유효한 부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나 차량 임대 또는 로열티나 라이선스, 저작권 등 매달 반복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사진가들도 요즘에 뭐 이렇게 그런 스톡 같은 걸로 팔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만화가들도 뭐 일러스트 그려서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데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고요.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 영상 일을 하는데 영상 장비를 대여하는 네. 신사동에 있는 업체인데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청 고가의 장비 있잖아요. 전문 장비들까지 정말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뭐 전날 빌려가지고 그 다음날 갖다 주는 거를 이제 시간으로 계속 빌려주는 거죠. 그 사업도 엄청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투자금이. 네. 그리고 노래 하나 잘 만들면 벚꽃 연금. 맞아. 그런 것처럼 저작권 수입 있는 분들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네, 부동산부터 또 이제 어떤 이런 라이센스 저작권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 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앱이나 네, 어떤 솔루션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당근마켓 같은 거. 그렇죠. 부동산 쪽은 호갱노노 같은 거 이런 거 잘만 만들면. 플랫폼 사업. 네, 이게 요즘 만들기 정말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발자 구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건 처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스타트업 규모에서 좀 현실성 있게 접근 가능한 것들 아니었나 싶어요. 네. 나머지는 뭐 대기업에서 자본을 쏟아 부으면 뭐든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소규모 팀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쵸. 자기가 가진 개발력 가지고 개발을 해서 대박이 난 아이템들이니까 그런 거는 그나마 좀 현실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임대 시스템이나 기존에 있는 산업 구조가 아닌 개인이 유일하게 진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근마켓이라는 곳들, 그다음에 또 지금 다양한 플롭테크들 그냥 개발자 몇 명이서 한 거잖아요. 네. 자본 없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컨텐츠 시스템인데요. 사실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해리포터부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도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전자책, 온라인 잡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가 이런 콘텐츠로서 굉장히 돈을 벌고 있지 않나. 전 그냥 유튜브 떠오르던데. 그렇죠. 근데 10년 전에 유튜브가 지금처럼 대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 유튜브란 말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런 콘텐츠 사업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있기야 물론 있었지만 유튜브라는 그 영상 매체가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고 그때 열심히 해서 자리 잡은 분들은 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게 SNS잖아요. SNS의 큰 카테고리로 유튜브를 보면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 시스템. 우리 안선영 언니 제가 팔로우 하고 있는데 떼고 빼고 카페라는 게 있는데 커피 대신 마시는 건데 체지방 흡수가 잘 안 되게 한대요. 저도 먹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아내가 사갖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우리 선영이 언니 부자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팔다가 나중에는 홈쇼핑에서도 그걸 판매하면서 완판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추월차선을 타게 되는 거죠. 텔레비전 마케팅. 그거랑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구조 및 조직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는 인적 자원 시스템. 직원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행차선에 있는 그런 거죠. 일반인 인력들. 그래서 좀 되게 여기 5가지 제안한 것 중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다. 없는 상태에서 도전해볼 법한 게 뭔가 했을 때 저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콘텐츠 시스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무자본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도전해볼 수 있는 거는 무언가의 좀 나만의 어떤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는 거. 사실 이것도 되게 좀 어려워하시긴 하지만 저도 뭐 개털이었지만 나름대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한 게 계기가 돼서 이런 뭐 다독다독도 하게 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이 열렸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 뭐가 됐든 SNS에 내 영향력을 좀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의 트렌드는 이런 부의 초월차선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의 순자산이 있지 않는 사람 부자 아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50억이 있어야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요트를 타고 막 정말 부를 누리는 삶을 꼭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게 좀 마이크로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솔루션들이 좀 요즘의 트렌드가 아닌가. 그래서 뭐 임대 시스템도 에어비앤비를 뭐 내가 그 집을 사지는 못하더라도 그 집을 빌려서 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 또 뭐 컨텐츠도 강의도 굉장히 작고 전문적인 분야에 뭐 전자책을 판다거나 강의를 파는 방법.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정말 이 시장을 싹 다 싸그리 내가 크게 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시장을 잡아서 거기에서 내가 판매할 수 있거나 작은 팬이나 그룹을 만들 수 있다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다라는 그런 게 좀 요즘의 트렌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현실과 타협을 한. 네. 그리고 뭐 물건도 그냥 그 이커머스 같은 것도 아주 작은 분야의 어떤 좀 뭐 전문적인 제품 같은 거를 골라서 그걸 마케팅을 잘해서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 전부 다 관통하는 그 하나의 요건은 명성인 것 같아요. 명성. 내가 뭘 하든 뭐 임대 시스템은 좀 다를 수 있겠다. 근데 콘텐츠를 좀 잘하든 아니면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잘 되려면 그만한 명성이 있어야 된다.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빠숑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수백만 명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성을 갖고 있으면 뭐 수백만 달러를 벌 것이고 그게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보다 덜한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약간 추월 차선과 서행 차선의 약간 중간 정도로 어중간하게 가는 듯한 느낌이랄까. 근데 또 그러다 보면 뭔가 또 다른 걸 발견해서 추월 차선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서행 차선에서 좀 기본기를 많이 닦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다른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뭐 예를 들면 자동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으면 좀 기회가 찾아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전문 분야 뭐 직업에 대한 것이라도 그걸 잘 살려서 남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영향을 주는 뭔가를 만들 수 있으면 네. 소셜 네트워크에 작게 시작해도 그걸 여러 지점을 낸다면 프랜차이즈화 한다면 네. 그 역시도 추월 차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1호를 만들었는데 1호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고 다른 지역에 뭐 2호를 만들고 3호를 그쵸?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역시도 추월 차선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최근에 엄청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의 추월 차선의 디테일 버전들은 다른 콘텐츠들에도 너무 지금은 많이 나와 있고 그게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뭐 암호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한테 좀 맞는 거 그런 거 찾아서 좀 깊게 파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 노력을 하자는 얘기고요, 공부하자는 얘기고 이 책의 가장 강점은 그냥 자본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원래 이제 금수저가 아닌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다 증명해 준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방법까지 있다라고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네. 뭐 동용할 수 있는 사업적인 방법들도 얘기해 주셨고, 아까 로선님이 말씀하신 틈새 시장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블루오션, 레드오션 때문에 지금 레드오션인데 무슨 돈을 버냐 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아직 블루오션이 남은 부분들을 해도 되는 것들이고 아니면 네. 또 레드오션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또 만들어 가면은 아까 뭐 이슬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대로 명성을 쌓아가게 되면 또 거기서도 또 경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찾던 기존 레드 시장에서 더 열심히 해서 탁월함을 만들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도 아마 이 책에서 말씀해주고 싶었던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 책에서는 그 추월 차선에 집중할 게 아니라 결국 2장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게 사실은 좀 더 결론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처음에 감기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네. 이 장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핵심 아닌가? 저는 이 책을 젊을 때 읽을 수 있다면 20대 초반에 읽을 수 있다면 굉장히 행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어릴수록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내가 갈 길의 어떤 방향이 크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욕구의 계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지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걸 사업을 할 때에는 남이 좋아하는 걸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충될 수 있어요. 이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구조를 알고 있다면 좀 삶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쉽게 뭘 하려고 하다가 어려운 장벽이 계속 남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더 따라오지 못할 것들을 내가 만들고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알매 소중함, 지식의 소중함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앞을 좀 보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하루라도 좀 빨리 좀 읽어보면 좋을 책인 건 맞다. 네, 그리고 또 언스크립티드도 궁금하실 텐데 이제 MJ 드마코가 처음에는 이 자기가 인터넷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정말로 부의 차선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큰 스타가 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스쿨을 만든 거죠. 이런 부의 차선을 걷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신 거예요. 강의장에서 계속.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그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하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여러 얘기들을 좀
하는 언스크립트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회철 차선이 대박이 나서 강의가 잘 돼서 후속작도 잘 돼서 책과 강의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 그런 사업이 성공을 했다. 아마 이제 본인은 거의 일을 안 할 거예요. 네.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을 거고 그거를 자동화를 했다. 그렇죠. 네. 시스템 만든 것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서행 차선을 걷고 있는 분들이 본인의 팬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냉정한 현실은 그렇게 추월 차선을 걷기 위해서는 여러 서행 차선을 걷고 있는 분들을 끌어들면서 이렇게 싹싹 긁어 모아서 그분들에게 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내가 추월 차선을 계속 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냥 계속 순환 구조인데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이론대로 돈을 버는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자기 말을 들으란 얘기예요. 내 얘기를 듣고 나에게 돈을 써야 내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돈을 번 것들을 안 밝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고 실제 네. 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지 실제 투자를 잘할 수 있고 투자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들이죠. 여기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것들을 자기가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엑시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분이 엑시트한 것은 하나의 사례이지 이 책의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결론적으로 네. 말해서 이 책은 재테크 혹은 자기 개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럼 난 좀 다른 유형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영감을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오자마자 한 얘기가 사업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저희가 책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야기 꽃이 막 피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이데이션이 되는 책이에요. 내가 그동안 약간 불편했던 거, 힘들었던 거, 혹은 개선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가 굉장히 퐁퐁 솟아나오게 하는 책이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도 이 책은 굉장히 뛰어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1부, 2부 거쳐서 부의 추월 차선의 인도와 서행 차선과 추월 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후속작을 뭐 나중에라도 다룰 수 있으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의 추월 차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